대한민국 대환란 대비 마지막 3부입니다. 사실 3부는 야외 방송을 계획 중이었는데 취소하게 되었고요. 3부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좀 연구를 해보고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부랑 2부에서 말했듯이 특정 장소라기보다는 대비할 수 있는 모든 유리한 장소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각자가 뭐 좋고 나쁘고 어디가 낫다 좋다 이거는 연구를 해보셔야겠죠. 근데 중요한 게 고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고도가 높으면 좋은 게. 옛날에 홍수 나거나 이럴 때도 높은 지역은 피해가 없었어요. 폭격이나 이런 것도 산자락 뒤에 있으면은 안전한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걸 지도상으로 제가 일부에서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때 제가 여기가 태백산맥이고 이렇게 뭐 계룡산에서 산맥이 내려오고 여기 소백산맥 산자락이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북한이 있다고 치면은 북한 놈들이 이렇게 북한 공산당 세력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면은, 일단 여기는 오히려 강원도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산맥이 있으면은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야. 왜냐면은 이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떠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이게 산맥이잖아요. 제가 뭐 그림은 너무 대충 그려서 퀄리티가 떨어지면 산맥이잖아요. 여기 있는 것보다는 뒤에 있는 게 낫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있으면 여기보다는 여기 있는 게 나을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도가 너무 개발이라 조금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해만 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밑에서 잠깐 또 그리면은 이게 산맥이면 산이면은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당연히 여기 있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게 낫겠지, 장소상으로. 그리고 일본 있잖아요. 일본이 여기 있는데 일본이 결국엔 침몰을 할 거예요. 머지않아서 몇 년 내로 침몰을 할 건데, 이게 무너져 내리면은 여기도 지반이 가라앉는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부산이나 이런 마산 이쪽도 위험하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이쪽 전체가. 그러니까 안전한 장소가 한 이 정도다. 이 정도다. 그림으로 대충 알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통틀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풍수지리라고 하잖아요. 풍수지리. 그러니까 풍수지리가 좋은 곳으로 대비를 하는 걸 추천드린다. 그리고 이런 장소를 과거 여러 철학자나 그 진리 마스터들이 탐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좋은 장소가 추려지잖아요. 마침 이름도 십승지고 그러니까 이게 숫자 10인 줄 알고 와전이 돼가지고 10가지 장소를 어거지로 맞춰버린 거예요. 예언서에는. 이게 뭐 11가지도 될 수 있고, 뭐 12가지도 될 수 있고, 뭐. 그리고 책마다 장소도 약간씩은 다르게 나타내요.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거 말고 다른 그 장소에 대해서 잘 나타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걸 볼게요. 무조건 맞는다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그림판으로 끄적인 거는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이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그 특정 책에서, 내가 지난 2부에서 설명한 책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말했다시피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1부에서 말했던 이쪽이 태백산맥, 소백산맥 이쪽으로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여기 뒤에 사는 게 낫다 이 말이지. 내가 봤을 때는 한 이 정도까지 괜찮은 것 같아 보이는데, 너무 이렇게 이쪽은 안 좋다. 일본이 있으니까. 여기가 일본이 있으니까 이쪽은 안 좋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참고를 해보세요. 일단은 1티어 위험 지역만 벗어나는 게 저는 우선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그림판으로 끄적인 산맥 그 주변으로 가시면 그러니까 뭐 태백산맥, 소백산맥, 그리고 한반도로 가로지르는 이 산맥이 적군의 침입을 방해하고 뭐 시간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한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도적으로도 안전하기 때문에 풍수지리가 좋은 곳으로 가라. 어디로 가는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 제가 2부에서 한 말이, 그리고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십승지가 장소가 아니라고 인간 정화 작업을 하는 거라는 걸 진짜 이거 아셔야 돼요. 장소가 중요한 거는 한 50% 정도 중요하고, 나머지 50%는 제가 2부에서 말했던 그런 토탈적인 게 다 중요합니다. 착하게
착하게 사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환란 상황에서는 서로가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많이 베푸시고 좀 착하게 사셔야 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에는 장소만 이동해서 100% 될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제 채널을 보시면은 뭐 가상화폐, 부동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대응을 하고 이 흐름에 맞게 대처를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뭐 안전한 곳으로 이동만 했는데 뭐 안전하다고 확신도 못 하겠지 사실은. 돈이 없어서 먹고 살 대비를 못 한다. 이것도 제가 2부에서 말한 그 10승의 시험, 그러니까 밭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밭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밭에서 그 걸러지는 거지. 쭉정이가 돼서 10승의 시험에 들지 못하고 일종의 탈락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뭐 반일 불매 선동이라든가 뭐 정치를 보는 눈이 없거나 뭐 선과 악을 보는 그런 해안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지. 뭐 싸가지가 없고 양심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런 사람들은 지금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큰 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맞게 대비를 한다고 해도 진짜 이게 환란 상황에서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 뿐만 보겠지만 진짜 착하게 사셔야 돼요. 장소가 중요한 거는 50% 정도인데 나머지 50%는 이러한 모든 것들로 채워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냉정한 말을 듣고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야. 그러면은 내가 경제력이 없고 나이가 적다, 나 고등학생이다, 어떤다, 이 사람들은 대비를 못 하잖아요. 만약에 지금 학생인 사람들은. 근데 저는 항상 직설적으로 말을 해요. 그럼 이거는 답이 없어요. 내가 대놓고 하나만 맞춰보면은, 물론 지금 시청자가 적지만 이거 보시는 분들 나이대가 아마 대부분이 20대 후반에서 30대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경제력이랑 나이조차도 이미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 무조건은 아니더라도 나이대가 너무 안 맞으면은, 너무 늙거나 너무 어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 10승의 시험에 통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따로 컨텐츠로 생각을 하고 또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잠깐만 말하자면 뭐 고령화 사회니 어쩌니 하잖아요. 뭐 나중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서 대한민국이 살기 어려워질 거다.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어차피 나이 든 사람 중에서 필요 없는 사람들도 이번 환란에 다 쓸려 나갈 거예요. 고령화 사회나 이런 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어. 대부분은 다 알 사람들은. 그래서 나머지 뭐 경제력을 대비한 능력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양심적인 능력, 사람의 어떤 마음, 이런 것까지도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항상 베풀고 착하게 사시라,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이란 것도 지금 일을 했어야 되잖아요. 여태까지 일을 하고 모아놓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없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계획만 하는 거고 실천할 수 없는 거겠죠. 제가 할 말은 다 한 것 같고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승지가 특정 장소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을 했죠. 알아서 대비하시라고. 근데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요. 추후 십승지의 수도는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십승지의 어떤 중심지는 어디냐, 앞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의 중심지는 어디냐, 그건 세종시입니다. 좀 옛날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저는 세종시에 진짜 많이 가봤어요. 뭐 정부 청사 짓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수도를 옮기는 게 맞아요. 절대 안 옮긴다 이런 말 하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 무식한 걸 넘어서 너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전쟁이 나니까 서울이 어떻게 보면 전방이잖아요. 경기 서울이. 그 지역이 위험하니까 수도를 옮기는 겁니다. 물론 뭐 모르는 사람들 중에 얻어 걸린 사람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제가 동양예언의 99%는 쓸모가 없고 1%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1%의 내용 중에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기간이에요. 기간. 잠시만, 이거 메모장에 내가 미리 써놓은 게 있는데 초입, 중입, 말입이 있어요. 뭐 진사오미년이라, 뭐 진사오미 선동집안 이렇게 해가지고 2012년부터 2015년이다. 이것도 책마다 좀 다릅니다. 하여튼 초입, 중입, 말입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초입, 이 진사오미년을 초입이라고 본다면은 이 초입에 들어온 사람들은 되돌아 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십승지는 해석상으로 장소를 뜻해요.
물론 저는 여태까지 줄곧 해온 말이 십성지가 장소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지만 여기서는 해석상으로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초입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초입에 십성지로 들어왔다가 예를 들어서 뭐 촌동네 시골로 왔다가 다시 뭐 서울로 가는 걸 의미하는 거지.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다음에 마립이 있어요. 마립 인묘진사 말동지사 이렇게 마립이 있는데 마립에 오는 자는 죽는다. 마립이 2022년부터 2025년인데 마립에는 이거는 책마다 해석이 좀 다른데 여기서는 오는 자는 죽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오지 못한다, 오다가 죽는다 이런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그 대환란이 살기 힘들어지는 시기가 22년 제 예상인데 22년 중반, 빠르면 22년 중반, 늦으면은 23년 중반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오려고 해도 못 온다, 오는 사람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오로지 중입에 들어야지만 산다고 하고 있어요. 중입이 2016년에서 2019년을 말하는데 참고로 제가 진짜 좀 세상에 좀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시기에 전부 다 들어갔어요. 이 시기뿐만 아니고 거의 90년대부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서 살고 있는 분도 계세요. 좀 나이는 있지만 보시면은 2016년부터 2019년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미 늦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책마다 해석이 좀 다릅니다. 어떤 책은 21년까지라고 해요. 근데 19년이면 이미 늦은 거잖아요. 과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21년으로 생각을 해야죠. 마지노선이라고. 올해가 21년이니까 진짜 올해 안으로 이 예언을 믿는다면은 올해 안으로 데뷔할 건 다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물론 무조건 이게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근데 돌아가는 그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나 지금 대한민국 꼬라지를 보니까 올해가 마지노선이거나 이미 올해도 늦은 것 같기도 해. 내가 아파트 영상을 만들면서 느낀 건데 이미 아파트가 망하다고 내가 말을 했잖아요. 망했다고. 그러니까 이미 늦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뭐 님들이 뭐 저에 대한 뭘 믿고 하겠습니까? 알아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지. 다만 근데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뭐든지 때가 있잖아요. 공부도 때와 시기가 있듯이 이런 것도 때와 시기가 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준비를 했는데 당연히 저도 경제력이 있고 경제적인 활동이 있고 사회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고. 실천을 했는데 안 되는 케이스가 바로 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 어떤 동양 예언을 위주로 말을 했는데 이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는 나도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러냐면은 어떤 인류의 태초의 기원부터 내가 연구를 해본 결과인데 동양 국가가 무조건 옳다고 보기는 힘들어서 그래.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해드리는 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제 스스로 판단하기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일부에서 말했다시피 그 노인네가 한 말도 일치하고 놀랍게도 어떻게 안 건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로 그분이 도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스승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내세요. 팔랑귀는 버리세요. 누구 말만 믿고 하지 말고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환란 대비 3부를 마무리하면서 욕심을 버리시고 앞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능동적으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부에서 말했듯이 결국에는 모든 분야에서 이상함을 감지하고 선과 악을 잘 구분하셔야 되고 선동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옳은 말을 하는 사람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런 환란 대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말했다시피 돈이 없으면 죽기도 하고 평소에 베풀지 않고 너무 싸가지 없게 살았으면은 맞아 죽기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니까 반대로 돈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경제적인 그런 판단에서 좀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경우에는 돈이 많은 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고 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안 좋고 나이가 어려도 안 좋고 많아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잘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되시면 저도 좀 구해주시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습니다.